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가 처음 차를 마셨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신농이 차의 시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농에 대해서는 옛날 책에 많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록들을 모아서 살펴보면 신농이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불 쓰는 법, 그릇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구분에 의하면 신석기 시대인 거죠. 아주 까마득히 먼 옛날 사람입니다. 이 신농하고 차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옛날 책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신농이 72가지 독에 중독이 돼서 쓰러졌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옆에 어떤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 이파리가 떨어져서 신농의 입으로 들어갔어요. 신농이 그것을 먹고 해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 나무가 차나무였다 이럽니다. 차계에서는 신농의 예를 들어서 차가 처음에는 약으로 쓰였다가 나중에 음료로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결정적으로 신농의 시대에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신농이 내가 오늘 중독돼서 죽을 뻔했는데 차나무 이파리를 먹고 살아났다 이렇게 글을 남기지도 않았고요. 아니면 신농의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그 무덤에서 신농이 마셨던 차가 같이 나왔다 이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농하고 차를 연결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셈인 거죠. 신농하고 차를 연결하는 것은 오직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뿐입니다. 그런데 신농은 신화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농이 키가 3m였고 배가 유리로 되어 있었고 머리는 소머리였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 말고 누가 들어도 정말 이 사람이 차를 마셨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00년 전 한나라 때 호남성 장사에 있던 장사국의 승상 이창의 아내였던 신추라는 사람입니다. 신추는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역시 호화로운 무덤에 묻혔는데요. 한나라 때는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무덤도 자신의 신분에 맞게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추는 자신의 신분보다 훨씬 화려한 무덤을 썼습니다. 승상의 아내였던 신추가 어떻게 자신의 신분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무덤을 썼는지는 아직까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무덤이 발견된 과정도 굉장히 극적입니다. 신추가 죽고 2000년이 지난 1971년 신추 무덤 주변에는 병원이 들어서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병원에서 방공호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팠는데 순간 땅속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가스가 분출되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었는데요. 그 와중에 한 남자가 담배를 피겠다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그 순간 가스에 시퍼런 불이 붙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아래 무덤이 있다. 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할아버지가 도굴꾼이었대요. 그 할아버지가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직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그러니까 도굴이 되지 않은 무덤을 열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하자면 사람의 시체가 썩으면서 만들어진 가스가 무덤 안에 머물러 있다가 무덤이 열리면서 바깥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호남성 박물관에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호남성 장사에서는 무덤이 10개라면 9개는 도굴된 채로 발견이 되는데요. 도굴되지 않은 무덤이 발견된 것만으로도 굉장한 뉴스였다고 합니다. 호남성 박물관에서 1972년부터 74년까지 발굴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발견된 3개의 무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추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에서 신추가 살아있을 때 썼던 물건 3,000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물건이 3,000점이 쏟아져 나오니까 학자들이 굉장히 흥분했겠죠.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칠을 한 그릇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릇인데요.
2000년 동안 땅속 무덤에 있다가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상태가 훌륭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 때 이미 오추로 그릇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추가 살았던 한나라 때가 되면 오치공예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나중에 오치공예가 일본으로 건너갔는데요. 일본에서는 귀족들이 쓰는 고급 그릇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쓰는 일상용품까지 모두 옷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중화된 옷 공예가 일본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한동안 오칠 공예 맥이 끊어졌는데요. 최근에 다시 오칠을 하고 있습니다. 오칠을 한 다구도 많이 나오는데요. 차 애호가로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추의 무덤에서 나온 오칠 그릇에 군행식, 군행음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요. 요새 말로 풀이를 해보면 맛있게 드세요.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추는 아무래도 굉장한 식도락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실크 옷입니다. 굉장히 가는 실크 실로 짠 옷인데요. 속감을 대지 않는 홀겹 옷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옷의 무게가 49g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란 하나가 50g에서 60g인데 계란 하나 무게도 되지 않는 거죠. 도대체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옷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참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옷의 비주얼이 좀 충격적이죠. 사람들은 신추가 도대체 이 옷을 어떻게 입었을지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가디건처럼 겉옷 위에 걸쳐 입었을까? 아니면 섹시한 속옷처럼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이 실크 옷만 입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만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박물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실크 옷이 2000년 동안 무덤 속에 있다 나왔는데 전시를 하려고 조명을 쏘이면 옷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제품을 만들어서 복제품을 전시하고 원본은 잘 보관해 두자. 그래서 남경의 한 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 연구소는 굉장한 노력을 해서 복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요. 무게입니다. 복제품의 무게는 80g이었습니다. 신추가 입었던 옷은 49g이었고요. 거의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연구소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뒤떨어지겠는가 하고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알아낸 것이 현대의 노예보다 2000년 전의 노예가 몸집이 훨씬 작다는 겁니다. 몸이 작으니까 뽑아져 나온 실도 가늘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벼운 실크 옷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연구소는 노예를 개량합니다.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현대의 노예보다 훨씬 몸이 작은 노예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거기서 가는 실도 뽑아냈죠. 그렇게 해서 새로 옷을 만들었는데 무게가 49.5g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 0.5g의 격차는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49.5g짜리 복제본을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원본은 따로 보관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어떤 회사에서 신추가 입었던 것보다 더 가벼운 옷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사람이 2000년 전의 사람을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추의 무덤에서는 대나무 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나무를 잘게 쪼개서 엮은 건데요. 그 안에 토끼고기, 과일과 같은 맛있는 음식이 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표시하는 나무 팻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상자 위에 놓여있는 팻말에 가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는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차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차가 들어있는 상자인 거죠. 상자 안에는 차가 들어있었을까요? 상자를 열어봤지만 이미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형태가 모두 뭉클어져서 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봅니다. 그 결과 차가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실물 차가 등장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차계에서는 신추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도 차에 관한 기록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책에 나와 있는 차가 정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차하고 같은 건지, 누가 차를 마셨다고 썼는데 그 사람이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후대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신추의 무덤에서 차가 발견이 되면서 신추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163년경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미 차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에 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추 자신이었습니다. 신추는 4겹으로 된 관 속에 누워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제일 바깥의 관, 그 안에 또 하나의 관, 그 안에 또 하나의 관, 마지막 4번째 관 뚜껑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랍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썩지 않고 마치 잠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추는 어떤 액체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액체에 담겨서 썩지 않고 발견된 시체는 신추가 처음이었습니다. 신추 이후에 이런 류의 시체가 더 발견이 됐는데요. 그 시체들은 모두 신추식의 시체라고 불리웁니다. 신추는 왜 썩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옛날 중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몸뚱이가 썩지 않으면 영혼이 되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추의 몸이 썩지 않게 어떤 특수한 액체 속에 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설이고요. 2번째 설은 이겁니다. 신추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 술을 뿌렸는데 그 술하고 신추가 썩으면서 몸에서 나온 즙이 합해져서 이 액체를 형성했을 뿐 신추가 썩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라고 보는 것이 2번째 설입니다. 뭐가 맞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추의 시체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해부가 됐는데요. 그 결과 키가 154cm, 그리고 혈액형은 A형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신추의 위와 장에서 138개와 반쪽짜리 참외씨가 발견이 됐는데요. 참외씨가 굉장히 완전한 형태인 것을 봐서는 신추는 참외를 먹자마자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추는 여러 가지 성인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발성 담석증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먹는 건 굉장히 좋아하고 운동은 안 했던가 봅니다.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병이었다고 합니다. 심장병이 사인으로 밝혀진 최초의 사례입니다. 죽을 때 50세 전후였습니다. 현재 신추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오칠 그릇에 맛있는 거 먹고 실크 옷 입고 차를 마시며 행복하게 살던 신추가 죽어서 2000년 후에 벌거벗은 채로 대중 앞에 전시가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죽어서 영혼이 떠나간 육신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안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가 처음 차를 마셨는가 였는데요. 중국 사람이 차를 마신 시기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신추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신추가 기원전 163년경에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최소한 기원전 163년 이전에 중국 사람들은 이미 차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이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